고객은 나에게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만 고객을 처리하는 데 있어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만 고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가요? 가장 많은 분들이 진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데요.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고 시작하게 되면 불만 고객을 해결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불만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다른 부서의 불만들을 하소연하는 고객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의 업무도 아니고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 고객은 왜 그럴까요? 나와 관련 없는 고객의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왜 나한테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만 고객 응대 원칙 중 피뢰침해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피뢰침이 건물 전체의 우레를 대신 맡아서 건물을 구해내는 것처럼 고객은 그 순간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응대가 우리 병원을 구하는 피뢰침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지금 병원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데스크에 수납하는 직원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고객은 누구를 만나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고객이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개인적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상황을 분리하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 표현이 나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확대 해석은 나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니 나에게 이야기했을 뿐임을 기억하고 응대한다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감정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 고객과 직원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객과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입장의 차이를 인식한다면 불만 고객을 대하는 데 있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프닝 사례에서의 김선미 씨도 병원과 다른 시각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미 씨는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시니 병동을 빠르게 예약해 달라는 것이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특혜는 있을 수 없고 병원의 기준을 지켜야 하기에 힘들어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양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서로 대치되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 가장 고객과 어긋나는 부분이 바로 고객과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는 데서 있습니다. 물론 병원의 입장에서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위해 내일까지 금식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 금식으로 인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식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입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고객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직원의 마음은 다음과 같겠죠?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 나의 마음과 고객의 마음을 알고 바라본다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대하는 시작점이 부정적인 시작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만 고객을 바라보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고객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스스로에게 강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흔히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관계를 맺었을 때 행복감은 높아지고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좌절과 불행의 감정이 고조됩니다. 불만 고객을 대하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데에는 이러한 관계의 단절에 대한 스트레스도 한몫하게 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순간 직원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상황을 통해 관계가 악화될 미래를 그리게 된다면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고객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태도로 인한 고객의 불신은 더욱 강경한 불만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불만 고객을 해결하는 데 있어 앞으로는 우리의 부정적인 입장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며 시작하고 고객의 불안한 마음을 알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불만을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바라보지 말고 감정적인 불만인지 우리 병원의 문제에 대한 불만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응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레임과 컴플레인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레임은 병원의 시스템이나 문제에 대한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고, 컴플레인은 직원의 행동이나 태도로 인한 불만을 제시하는 고객입니다. 대부분 클레임 고객은 병원의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컴플레인은 직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므로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불만 고객을 살펴보면 클레임과 컴플레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플레인은 보상을 바라지 않더라 하더라도 고객이 직원에게 자존심을 세우는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클레임과 컴플레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클레임은 이성적인 문제로 불만을 표현하기에 이성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컴플레인은 직원의 태도라는 비이성적인 문제로 불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컴플레인 고객이라면 감정적인 접근으로 다가가는 감정 언어를, 클레임 고객에게는 이성적 사실 정보로 다가가는 사실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 고객의 불만이 클레임인지 컴플레인인지 빠르게 판단하고 판단한 결과에 따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면 불만 고객의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잘 드나들지 않는 임상병리실 근처에 환자분과 그 가족이 기웃거리며 들어섭니다. 고객을 발견한 임상병리실 직원. 고객님, 여기는 고객 출입구역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여기 병원은 뭐 이리 복잡해요. 건물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어디로 가야 해요? 오셨던 길 반대편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병원 진짜 문제야. 여기 나만 오는 거 아니죠? 병원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서 어디 다니겠어요? 그리고 실수로 잘못 올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잘못한 사람 대하듯 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고객은 클레임일까요? 컴플레인일까요? 병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 클레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고객은 자신이 잘못 길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언성을 높일까요? 다시 고객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꼭 병원의 구조에 대한 불만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경우 고객이 사실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지 감정의 대화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이때 저희 병원에서 이동하시는데 혼란이 없도록 구조를 바꾸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실수로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불쾌하셨겠습니다. 라는 고객의 감정에 비중을 둔 대화를 듣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대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직원의 태도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실수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불평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객의 감정을 헤아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